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방송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뭐 나쁜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이제 이윤정이라고 불러주시지만 저는 원래 본명은 이윤정이 아니죠. 이름을 좀 개명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 이윤정이란 이름은 이미 2008년도에 제가 장명소 가서 지은 이름이었는데, 할머니께서 원래 본명을 지어주시다 보니까 이름 바꾸는 거를 원하지 않으셨고 해서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또 행운이랑 같이 이렇게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또 행운이 데리고 뭐 개명하고 이러면은 이래저래 이제 막 괜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안 했거든요. 10월 중순에 이제 행운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다음에 제가 너무 힘드니까 뭔가 제가 이렇게 푹 빠질, 제가 집중해서 뭔가를 이렇게 확 해야 될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개명 신청을 11월 하순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한 두세 달 걸린다라고 해서 뭐 내년 초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굉장히 빨리 됐습니다. 예, 한 달이 걸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올해 가기 전에 이제 진짜 이윤정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물론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바뀌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의 신분증이라든가 뭐 여권이라든가 신용카드는 이윤정이란 이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신분증도 재발급 받아야 되고 뭐 통신사에다가 이름도 바꿔야 되고 좀 굉장히 이것저것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진짜 2023년이 가기 전에 싹 해야겠다. 지난 10년 동안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행운이와 꽁냥꽁냥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부터 또 저에게 주어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바뀐 이윤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한번 열심히 달려보자. 어떤 그 주기를 한 10년 정도로 끊어서 행운이가 저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10년이었으니까 이제는 행운이는 없지만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또 10년 동안 열심히 살아보자. 뭐 이런 각오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제 올해 가기 전에 막 날씨도 또 이번 주에 엄청 추워진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거 후다닥 다 해놓자. 그리고 병원도 좀 올해 가기 전에 좀 뭐 건강검진이라든가 아니면 아픈 부분 좀 치료하고 그래서 좀 계속 외부로 왔다 갔다 돌아다니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방송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주식시장 좀 딱히 할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은요, 약간 비정상적인 주식시장이다. 2600포인트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오전 10시 12분, 코스피 시장이 2593포인트. 이제 뭐 한 6, 7포인트만 올라가면 정말 2600포인트를 장중 터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뭐 외국인들, 뭐 기관들 막 열심히 매수하고, 물론 거기에는 환율 영향도 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시장은 내년에 뭐 빠르면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는 어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죠. 물론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아직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국제유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홍해 바닷길이 예멘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으로 막힐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기름을 옮겨야 되는데 기름 옮기는 그 과정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공급 차질 우려감. 그래서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여기에다가 주식시장이 고공행진하니까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 있고요. 국제유가 상승하면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죠. 이번 주 후반에, 그러니까 22일 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는데, 개인 소비 지출 11월 달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예상보다 혹시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개인 소비 지출은 인플레이션 지표다 보니까 만약에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잘 나온다면 우리가 너무 금리 인하를 섣불리 생각을 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 뭐 장중에 2600을 터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환율과 국채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꽤 앞으로 당분간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제는 달러가 올라가고 오늘은 또 달러가 급락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방향성을 딱 보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 연방은행 총재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이야기를 액면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투자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약간 시장이 지금 좀 과하게 흥분한 상태다. 특히 연말에는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죠. 뭐 우리가 늘 연말 되면 올해는 좀 안 좋았는데 2024년도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승진을 했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집을 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런 생각이 단순히 좋겠다가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계속 간절히 생각하다 보면 예를 들면 내년에는 집을 좀 샀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다가 이게 너무 이제 깊어지면 내년엔 집을 살 수 있어가 되는 확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12월 달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주식시장에 많이 섞여서 지금 주식시장이 과하게 흥분하고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자, 12월 18일 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했었죠. 다우지수가 0.86포인트,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포인트, S&P 500이 0.45, 나스닥이 0.61 상승했고 12월 19일 화요일 다우지수가 0.68, S&P 500이 0.59, 나스닥이 0.66% 상승했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이번 주 들어와서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한 이유, 나스닥이 2년 만에 15,0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한 이유가 바로 연준의 비둘기파적 기조 전환 때문이다.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기대된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하나씩 보면은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이틀 동안 연준 의원들이 한 이야기를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FOMC 이후에 시장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다. 연준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한 것 같다. 연준의 메시지를 연준 의장이 말한 것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시장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듣고 싶었던 것을 그냥 그렇게 스스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주식시장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바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도요. 시장이 연준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오히려 약간 완화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하락한다면 내년에 3번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히 제약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내년에 금리를 3번 인하하더라도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하락한다면.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요. 인플레이션 완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금리 인하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논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했고,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요. 연준이 내년에 2회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3번의 금리 인하보다는 횟수가 좀 적습니다만 어쨌든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고요. 긴축 기조를 급하게 되돌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약간 비정상적이다. 왜냐하면 너무 흥분해 있는 상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요.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데 여전히 집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준이 내놓은 점도표에서 내년 이맘때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기준금리보다 75bp 인하한 상태를 확인한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오직 점도표를 보고 내년에 3번의 금리 인하. 그러면 25bp씩 3번의 금리 인하를 한다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언제 해야 가장 적절한 것인가? 3월이 좋을 거야. 이렇게 그냥 스스로 자위를 하면서 주식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연준이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내년 이맘때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기준금리보다 75bp 인하된 상태니까 25bp씩 3번의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첫 번째, 제가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원래 생각했던 대로 내년 여름까지 이 높은 기준금리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빨리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연준이 이렇게 빨리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어딘가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12월 달이 주는 어떤 그 계절적인 기대감, 크리스마스, 새해, 어떤 설레임, 잘 될 거라는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너무 시장에 강력하게 지금 반영이 된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동성 장세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갑자기 1%씩 팍팍 인하하겠습니까? 그래봤자 고작 그들의 그러니까 그 점도표대로라면 25bp씩 3번인데 사실 그거 그렇게 크게 인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봤자 4%대예요. 4%대도 낮은 금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이미 초저금리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제가 미국이란 나라는 쓸 카드가 많아서 미국 경제가 둔화돼서 연준이 미국 경제를 걱정해서 금리를 인하할 거예요라가 아니라 우리 미국은 졸라 잘 나가는데 저 유로존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른 국가들이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예를 들면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를 해친다면 우리 미국이 선제적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 약간 이러한 그 쇼를 할 가능성을 저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날 같은 경우도요. 일본의 기준금리 초완화적인 통화정책 유지. 자, 지금 일본은 마이너스 단기 예금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경제가 좋다면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일본 지금 금리 인상을 못해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못한다는 것. 우린 단순히 저기 일본이요 지금 초저금리 마이너스 단기 예금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물론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경제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확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 꼬꾸라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유로존도요. 11월 소비자 물가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해서 2021년 7월 이후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11월 소비자 물가지표 3.1 전달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요.
캐나다나 유로존이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표를 발표했는데 얘네가 2.4%다 아니면 3.1%다 뭐 전달과 같다 이렇게 해석할 때 이게 그동안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캐나다나 유로존이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고 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가 둔화돼서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잡히는 것처럼 보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저는 물론 후자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이날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지표가 11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입니다. 그런데 전월 대비 14.8% 상승했어요.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좀 앞으로 가보면 11월 달에 여러분 미국 경제가 어땠습니까? 경제가 좋았을까요? 경제가 좋은 건 아닌데요. 주식시장이 좋았죠. 주식시장이 왜 좋았습니까? 10월 달까지, 여러분 10월 말까지 상당히 주식시장이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11월이 되자 11월에 발표한 10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했고요. 11월 초에 발표한 10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하자마자 투자자들은, 시장 참여자들은 야, 고용이 이렇게 꺾이는데 니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니? 금리 인상 이제 나가리다라고 완전히 인식을 함으로써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내년에 뭐 여름에 금리 인하를 하니 뭐 3분기에 하니 했다가 사람들의 욕심이 뭐 남녀가 만나서 손을 잡고 뭐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한 상태에서 계속 한쪽이 진도가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름에 금리 인하도 3분기 금리 인하도 이 시장 참여자들은 답답하고 싫은 거예요. 빨리 조금 더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원하다 보니까 미쓰리가 처음 예상했던 3월 달의 기준금리 인하까지 지금 근접해 와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상한 것과 지금 시장에서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조심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흥분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시장은 그냥 오로지 금리 인하로 인해서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남의 생일날 우리가 왜 흥분하냐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금리 인하 아직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점도표에서 나타난 거고 지금 오히려 연준 위원들은 아니 니네를 왜 이렇게 흥분해 하고 연준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뭘 걱정하고 있을까요? 11월 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14.8% 상승했다. 왜일까요? 미국 경제는 좋아진 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라 11월 달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니까 덩달아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는 착각 때문에 지금 11월 달 경제 지표가 출렁출렁 거리고 있습니다. 11월 달 경제 지표가 출렁거리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이런 주택 관련 지표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재소업 지표라든가 뭐 이런 거 소비 지표 뭐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것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뭡니까? 개인 소비 지출 더 나아가서 인플레이션 지표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 지표가 다시 상승하면 지금 시장이 흥분하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는 완전히 또 세질 겁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아니 니네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만 우리가 언제 금리 인하한다 그랬어. 야 흥분하지 마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투자자들이 흥분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 버리면 지금 겨우 3.1%까지 잡아놨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다시 상승할 것이고 지금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야 니네 십몇 개월 전부터 미국 경제 지표 계속 안 좋아졌잖아. 그러니까 니네 이제 미국 경기 둔화 걱정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이 자극받는다면. 그래서 연준위원들은 지금 침착해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요. 12월 달 현재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왜곡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은 지금 뭐예요? 흥분하고 있어요. 어떻게 흥분하고 있냐? 어느 정도로 흥분하고 있냐면 제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진짜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제가 손님들한테 제가 월 10% 수익률 내주겠습니다. 저에게 돈을 맡기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유 이주임 웃기고 있네. 나 뭐 중국 펀드 들었는데 정리식 펀드 들었는데 지금 뭐 2주 만에 30% 올랐는데 겨우 10% 이렇게 정말 눈에 광기가 날 정도로 그런 과도한 상태. 저는 지금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 미국 국채라든가 미국 달러 앞으로 꽤 출렁거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악재가 툭 터지면요. 굉장히 분위기 세질 거예요. 물론 계속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생이나 주식이나 그런 게 없고 지금은 굉장히 과도하게 포장되어 있는 흥분 상태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중에 2600포인트를 찍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장중에 봤던 2600포인트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뜬구름 같은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3000포인트, 3100포인트, 3200포인트를 너무 빨리 경험했고 너무 가볍게 경험해서 그 경험을 다시 하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저는 인생에 어떤 진리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착한 사람이 뭐 행복하다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돈에 대해서 어떤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은 한 번도 망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중에 2600을 찍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흥분하실 필요 없고 뭐 코스피 내년에 3000 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뭐 주식 앞으로 뭐 더 간다고 뉴욕 증시 더 간다고 막 여기저기서 막 설레발 난장판 나고 있는데 흥분하실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뭔가 과하게 꿈꿨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예, 지금 이런 분위기는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 같은. 물론 그렇다고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게 터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뭔가 과하게 흥분된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12월 21일 목요일 날 수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눈도 오고 춥고 미끄러운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